외신을 통해 간밤 글로벌 기업들에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글로벌 소식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실린 기사입니다. 엘살바도르에서 해외 투자에 대한 소득세를 철폐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비트코인 투자로 막대한 수입을 맛봤는데요. 또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 이슈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은 나라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새로운 뉴스가 눈에 띄면서 외신에서도 좀 크게 보도한 것 같습니다. 자, 제목에 나와 있는 기사는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에 부과되었던 소득세를 완전히 철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조세 피난처 또는 여러 외국 자본들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유인책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엘살바도르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정책이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매력으로 다가올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결정으로요, 기존의 15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매기던 세금 30%가 완전히 철폐됐습니다.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큰 돈일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것,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이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것은요, 전 세계에서 이 많은 돈들을 어떻게 굴려야 되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엘살바도르 국회는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가족 송금이나 외국 자본 같은 경우에는요, 금액과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국으로 들일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이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같이 나온 뉴스, 아무래도 또다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나이브 부켈레라는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있습니다. 현재 나이가 42살밖에 안 되는데요. 그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나라의 핵심적인 여러 정책들을 뒤바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하면서 전 세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 법정화폐로 지정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통용할 수 있는 화폐로도 쓰여야 되고요. 국고에 많은 돈을 쌓아놓아야 되는 핵심 화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안정성이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지적된 포인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의 도박은 지금 기준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 엘살바도르가 거둬들인 수익이 최소한 70% 이상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만한 수익이 났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가격이 빠질 경우에 그 리스크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피해로 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는 과연 그게 합당한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에서도 가상화폐를 법정 통화로 지위로 부여한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일종의 훈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제멋대로 그리고 약간 마음대로 하는 부켈레 대통령의 의지대로 이러한 결정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파격적으로 나오는 엘살바도르의 소식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화제를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로 엘살바도르에서 해외 투자금에 부과하던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개혁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기사는 바로 로이터 통신에 실린 기사입니다. 2023년 글로벌 기업 배당금은 1조 6,6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배당금 지급 1위 기업이 정말 궁금합니다. 애플일까요? 메타일까요? 궁금한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그 정답은 이 사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주인공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배당주 투자, 전 세계 기업에 투자하는 여러 주식 투자자들이 요즘에 특히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요,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수익이 생길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배당을 받으면 이 배당을 통한 수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배당률이 높은 투자를 이 배당주 투자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이러한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에 주목하고 있었던 배당주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자, 23년도에 배당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5%가량 늘어난 1조
1조 6,600억 달러의 배당금이 전 세계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라는 분석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마켓 워치 등에 따르면요, 영국의 자산운용사입니다. 제너스 핸더슨이 전 세계 1,200개 기업의 상장 기업의 여러 가지 배당금 조사를 해본 결과 86%의 기업이 배당금을 늘리거나 최소한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시켰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이 배당주 투자를 했던 분들은요, 가만히 앉아서도 5%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배당주 투자에 대한 매력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지난해 4분기에 전 세계 배당금은 무려 7.2%나 증가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부양되다 보니까요, 이 추가 수익, 초과 수익이 나는 부분을 이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당금을 올려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요, 여러 고민 끝에 이러한 배당금을 높이는 정책들을 펼쳐나갔고요. 특히 분기가 지나갈수록 최근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정책에 힘이 실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요, 환율의 영향이나 변동성 등을 다 같이 감안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회성 특별 배당금도 넣을 수 있고, 배당 일정과 지수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많은 기업들, 많은 주가들이 뛰어 올랐었는데요. 이러한 배당금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4년도에도 이 배당금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분기도 지나가진 않았지만 여러 기업들이 여전히 열심히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특히 기회가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이 배당금을 더욱더 확대해서 주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그리고 이익을 돌려주겠다라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국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봐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기업들이 이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소식이고요. 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도 이 상장 기업들의 배당금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굉장히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91%의 상장 기업이 배당금을 늘리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분위기 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의 평균 배당금은 10.4%나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종목별로나 산업별로 살펴보면요, 원래 배당금이 높았던 산업이죠. 금융산업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15% 증가한 배당금을 보였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여러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배당금이 가장 많이 지급됐던 기업, 바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어서 애플이 차지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개 기업의 배당 수익률은 각각 0.74%와 0.56%밖에 되지 않는데요. 워낙 주가가 크다 보니까 이 배당금도 많이 지급되었다라는 점이 특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작년에 전 세계 상장사의 배당금이 5% 상승했고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살펴볼게요. 네, 다음 기사는 CNBC에 실린 기사인데요. 도요타를 포함한 일본 대기업들이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에 동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서 일본의 지난해 GDP 성장률이 1.9%로 우리나라 성장률 1.4%를 앞지른 바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경제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미국의 좋은 소식들, 좋은 분위기가 일본으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저희가 다뤄봤던 배당금 뉴스에서도요, 일본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 배당금을 늘리겠다라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본 기업들의 여러 가지 실적들이 좋게 나오면서 향후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30여년간 잃어버린 30년 이 버블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컸었습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고금리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큼은 특이하게도 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과연 이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금융적 그리고 통화정책적 관심사였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들이 필요합니다. 내수 경제도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업들의 주가도 부양되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본의 주식시장 현재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임금 인상에 대한 과제도 조금씩 해결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물가 상승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금까지 올라가 준다면요. 내수 경제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 봄철에 여러 기업들의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 많은 기업들의 임금이 계속해서 노조의 목표하는 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바로 토요타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기록적인 보너스와 함께 최대 월급 28,440엔을 올리겠다라는 노조의 요구에 회사 쪽에서 화답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파나소닉이나 신일본 제철과 같은 기업들도 노조의 요구만큼 기업들이 가능하면 임금을 올려주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임금 인상률 같은 경우에도요. 5%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31년 만에 거의 최대 폭의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만큼 내수 경제를 좋아질 수 있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라면요. 이 다음에 나올 것은 이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본은행은요, 다음 주 18일과 19일 정책 결정 회의를 열어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에서 과연 16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마이너스 금리를 끝낼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본 결과 이러한 금리 결정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의 GDP 같은 경우에도 우려와 달리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까지 더해진다면 아마 일본은행에서 이번에 드디어 이 마이너스 금리를 끝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아마 다음 주가 일본 경제를 놓고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요타를 포함한 일본의 대기업이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에 동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핑미업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